앞쪽에 이 부분을 밑으로 젖히고, 그리고 바이저를 열면 우디? 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모쇼 토이즈의 노블클래스 X 로보텍 모스피다 라이드 아머입니다. 모스피다는 모바일 오퍼레이션 솔저 프로텍션 이머전시 에비에이션 다이브 아머의 약자인데요. 기갑창세기 모스피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군용 아머 바이크로 화성 콜로니에서 살던 지구인들이 지구를 외계인들에게서 되찾기 위해 파견한 지구 탈환군들의 작전 중 사용한 보병용 광화복 겸 군용 모터 바이크입니다. 이 모터바이크가 파워슈트로 변신한다는 설정이 독특한 특징이죠. 메카 디자인은 변형 메카 덕후인 아라마키 신지 감독이 담당을 했고요. 메가존 23의 가란드나 버블검 크라이시스의 모토 슬레이브 등 강화 슈트로 변형하는 바이크 머신들의 원조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스피다에서는 이 라이드 아머와 함께 마크로스의 발키리와 같은 3단 변형을 하는 전투기인 레기우스가 유명하죠. 오늘 살펴보실 이 모스피다 라이드 아머는 VR052F로 장교용 라이더 아머입니다. 모스피다의 주인공인 스틱 버나드가 사용하는 아머 바이크로 장교용 라이드 아머는 8쪽에 미사일 런처가 달려있어요. 이 라이더 아머가 변형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데, 애니메이션을 보면 핸들에 있는 변형 레버를 위로 올리면서 이게 자동으로 장착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사실 변형이라기보단 바이크를 풀어서 짊어지는 형식으로 변형 후에 흉갑이나 견갑, 고관의 보호구 및 사이드 스커트, 백팩, 팔뚝 장갑, 그리고 손에 무장이 되는 방식입니다. 강화 슈트로 변형한 후에는 다리를 사용한 보행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백팩 부스터의 추진력을 이용해서 호버 기동과 부스트 점프를 통해 기동을 하게 되죠. 모쇼 토이즈에서는 작년 2024년도에 하모니 골드사와 이게 판권을 협약해서 로보텍 라이드 아머 노블클래스 X로 발매를 했습니다. 박스를 받았을 때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무게도 많이 나가서 놀랐고요. 물론 철판으로 된 베이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긴 할 테지만 포체인 스틱이 합금이 상당히 많이 쓰였기 때문에 상당한 무게가 나갑니다. 스틱만 들어봐도 묵직함이 느껴져요. 네, 대륙의 또 다른 기적 모쇼 토이즈의 로보텍 모스피다 라이드 아머의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박스 전면입니다. 로보텍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리고 라이드 아머를 장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면이나 윗면이나 아랫면 박스의 사이드에는 특별하게 인쇄된 그림은 없고요. 로보텍 모스피다라는 글씨가 프린트되어 있거나 주의사항이라든가가 인쇄되어 있는데 사실 외국어라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뒷면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박스 아트가 꾸며져 있는데 아머 무장 상태일 때보다 오히려 바이크를 탄 상태가 더 멋지는 것 같아요. 이제 상자를 열고 제품을 꺼내 보겠습니다. 박스에서 꺼내면 2단의 블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블리스터를 보실게요. 주인공인 스틱 버나드가 지구군제식의 퍼스널 슈츠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옆으로 바이크 형태의 라이드 아머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미완성 상태라 여러가지 부품을 가져다가 붙여 주어야 해요. 자, 스틱의 위쪽으로는 견갑부 장갑이자 바이크일 때 바이크의 깜빡이 부분과 핸드가드 쪽이 되는 부품이 들어있고요. 그 옆으로는 바이크 시 이 숄더 하머와 합쳐져서 바이크의 기수 부분이 되고 슈츠 형태일 때는 체스트 하머가 되는 파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손이 들어있는데 보시면 무기를 쥐는 손이 한 쌍, 그리고 바이크의 핸들을 쥐는 손이 한 쌍, 약간 편 손이 한 쌍, 그리고 쫙 편 손이 한 쌍, 스틱의 본체에 들어있는 주먹 손이 한 쌍,
이렇게 총 5종의 손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블리스터를 보실 텐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모셔 특유의 스탠드 받침대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코인 전지를 넣을 때 사용하는 드라이버와 미사일 런처가 한 쌍,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스탠드 밑쪽으로 사이드 스커트가 한 쌍, 프론트 스커트, 체스트 아머 가운데 파츠가 하나, 그리고 빔 라이플, 스탠드에 세워줄 수 있는 메탈로 된 스탠드 기둥과 몸통과 연결하는 스탠드 조인트가 들어있습니다. 총 이런 식으로 구성품들이 들어있어요. 보통 자석으로 된 모셔 특유의 LED 컨트롤러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보이네요. 빔 라이플 끝에 자석이 들어있어서 그 부분으로 LED를 온 오프 할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한 부 들어있는데 The New Generation Robotech 이라고 써있고요.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변환해주는 모습이라든지 라이드 아머를 장착해주는 방식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슈트의 장착이나 바이크의 변형은 그냥 동영상으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AS를 위한 워런티 시트지도 한 장 들어있네요. 가격 대비 상당히 구성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블리스터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인 스틱 버나드의 합금 완성 피규어를 꺼내 보겠습니다. 습기 방지를 위한 실리카 겔이라던가, 이게 발목 쪽 앵클 가드를 보시면은 안쪽으로는 이렇게 완충제를 넣어줘서 기스를 방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무래도 합금 제품이기 때문인지 스틱 본체만으로도 상당히 묵직합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보시면 이렇게 마킹들이 잘 되어 있어서 심심하지 않은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원작과는 다르게 화려하게 리파인 되어서 이렇게 심심하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제품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도색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도색 제품이라기보다는 플라스틱 사출 색인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부분 도색된 곳이 군데군데 보이긴 하는데 도색이 미스 없이 깔끔하게 잘 칠해져 있습니다. 요즘 중국 완성품들의 도장이나 부분 도색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죠? 옛날엔 제품 조립하시는 아줌마들이 짬짬이 도색을 해서 도색 퀄리티가 안 좋았다면 지금은 그 미대 졸업생들이 취업을 못하니까 이게 완성 피규어 업체에 취직해서 일하다 보니 도색의 품질이나 완성도가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비자한테는 참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아무튼 전체적인 도색 제품은 아니지만 부분 도색이 잘 되어 있고 군데군데 마킹들이 잘 되어 있어서 완전 도색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퍼스널 슈츠의 녹색을 보시면 녹색도 투톤으로 사용된 게 보이실 거예요. 어깨 쪽과 가슴 쪽은 약간 무거운 색의 녹색이 좀 쓰였고요. 다른 부분은 이 부분보다 조금 연한 녹색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심심하지 않은 부분이죠. 또한 스틱의 관절들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좀 뻑뻑한 편이에요. 물론 좀 헐거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 만지는 상태이다 보니까 관절이 생각보다 좀 뻑뻑한 편입니다. 이건 좀 움직이다 보면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스틱의 바이저를 열어봅시다. 쪽에 이 부분을 밑으로 젖히고, 그리고 바이저를 열면 우디? 거짓말이라도 이게 얼굴이 잘생겼다고 좀 말하기 힘들겠네요. 마치 토이스토리의 우디를 떠올리게 하는 눈꼬입입니다. 그리고 뭐랄까 피부톤이 너무 칙칙해요. 이게 화성에서 오래 살아서 그럴까요? 센티넬 제품과 비교하자면 모슈 쪽이 크기가 좀 더 크다는 점과 센티넬 제품의 디자인이 그나마 좀 원작 지향이라면 모쇼의 모스피다는 좀 리파인이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리 쪽을 보시면 실린더라던가 이 고관절이나 어깨관절 안쪽으로 보이는 이 안쪽에 그 슈츠의 내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쪽 슈츠 부분들이 그 센티넬 제품은 천으로 되어 있는데 모쇼 쪽은 그냥 메카닉적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센티넬 제품도 초반에는 관절 쪽을 천으로 덮었지만 이게 평가가 안 좋았는지 최근에 내준 모스피다 제품을 보면은 천이 없고 메카닉적인 디테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모쇼 토이즈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라면 바로 그 특유의 허리 가동입니다. 허리 가동 후 뒷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모쇼의 스틱은 생각보다 많이 리파인이 되어서 그런지 인간이 퍼스널 슈츠를 입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인간을 따라 만든 로봇이라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센티넬 제품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센티넬 제품이 헬멧의 바이저가 이중 구조로 불투명한 바이저가 안쪽에 그리고 그 위로 투명한 바이저가 한 겹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모쇼 제품은 그런 건 없고 그냥 불투명한 바이저 한 겹이 끝이네요. 네, 그럼 바이크를 꺼내 보겠습니다. 바이크도 완충제가 잘 들어있고요. 실리카 겔도 들어있네요. 타이어는 고무일 줄 알았는데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생각보다 디자인이 괜찮아서 놀랐어요. 스틱 본체처럼 메탈이 쓰인 곳은 없지만 엔진부 쪽을 보면은 건메탈과 검은색, 은색으로 이렇게 도장을 해서인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묵직해 보여요. 부분 도색 역시 미스 없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이크가 생각보다 큽니다. 선행 리뷰를 볼 때는 바이크가 좀 작아 보였는데 실제로 만져보니까 작은 크기는 아니에요. 다만 스틱이 워낙 큰 편이라서 바이크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무튼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대륙의 원탑 합금 완성품 제작회사 자리를 노리는 모쇼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정도까지 퀄리티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박스를 오픈하고 실제로 만져보니까 퀄리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살펴봤는데도 전작인 징게타1보다 더 만족감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접혀져 있는 핸들을 잘 펴주고요. 그리고 앞바퀴에 연결된 실린더를 빼고 바퀴를 뒤로 넘긴 후에 가슴 중앙 아머 부위를 가져와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앞스커트 파츠도 가져와서 끼워주는데 우선 안쪽으로 접혀있는 이 돌기를 바깥으로 빼주고요. 스커트 파츠를 끼워주고 옆부분을 잘 접어주실게요. 그리고 다시 바퀴를 앞으로 넘겨서 분리했던 실린더를 다시 장착해 줍니다. 이제 이 윈드가드 쪽을 앞으로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방금 당겨서 빼준 곳 밑에 틈에 손톱을 넣어서 이 안쪽 부품을 한 번 더 잡아 빼줍니다. 그리고 가슴 쪽 아머 파츠를 가지고 와서 안쪽에 보이는 핀을 내려준 후에 그 사이드에 보면 약간 분할된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 부분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바이크의 앞으로 가져와서 아까 잡아 뺀 곳에 보면 두 개의 핀이 고정될 홈이 보이는데 그곳에 잘 끼워줍니다. 끼울 때 잡아 뺀 부분이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밑부분 손거리처럼 생긴 부분을 잘 잡고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숄더 아머 파츠를 가지고 와서 안쪽으로 보면 두 개의 다이캐스트 핀이 보일 텐데 그중 위쪽의 핀을 하나만 펴줍니다. 자, 숄더 아머에 펴준 핀을 체스트 아머의 옆쪽 부분을 오픈한 곳을 보면 끼워줄 수 있는 홈이 있어요. 그 홈에 핀을 밀어 넣습니다. 참, 이 숄더 아머와 바이크의 기수가 되는 이 체스트 아머에는 AG1 혹은 LR621 코인 전지가 하나당 2개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건전지가 총 8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토바이 전면부가 완성이 됐고요. LED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라이프를 가지고 와서 대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대면 우선 라이트가 온이 되고요. 또 한 번 터치하면 이제 깜빡이처럼 깜빡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하면 꺼지는 방식이에요. 중앙 부위의 라이트는 한 번 터치하면 불이 켜지고 한 번 더 터치하면 좀 더 밝게,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하면 깜빡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터치하면 LED가 오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다음 아머를 장착해야 되는데요. 이제 사이드 스커트 아머를 가지고 와서 뒷바퀴 쪽에 장착을 해줄게요. 이 부분이 당겨지거든요. 이 돌기, 그리고 이 돌기 부분을 바이크 중앙 부위 홈에 끼워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사각 조인트를 구멍에 맞춰서 끼워 줍니다. 반대쪽은 바퀴 쪽으로 이어지는 이 지지대 가운데 부분에 있는 홈에 볼 조인트를 끼워 주시고요. 바퀴 쪽 사각 홈에 아머 파츠의 사각 돌기를 맞춰서 끼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얼추 바이크 형태가 완성이 되죠. 이제 미사일 런처를 앞바퀴 양쪽에 달아주면 되는데 이 미사일 런처 안쪽에 보시면 사각의 돌기와 원형의 돌기 두 개가 있어요.
바이크 상체 때는 사각 돌기만 쓰기 때문에 이 동그란 돌기를 접고 사각 돌기만 끼워줄 수 있게 남겨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바퀴 쪽 휠에 보시면 사각으로 조인트 홈이 있는데 이곳에 돌기를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장을 뒤로 쭉 잡아당기면 안장이 연장이 되죠. 그러면 멋진 바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이 아주 멋있어요. 중학생 때인가 모스피다 왕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상당히 좀 훌륭해서 참 좋아했었는데 문제는 그 훌륭한 외관과는 다르게 내구성이 썩 좋지 못해서 몇 번 변형을 하다가 보니까 이 아머의 조인트가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바이크도 라이드 아머 형태로도 만들 수 없어서 그런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좋았지만 속상했던 기억 때문인지 작년 이 제품의 피부 영상이 떴을 때 와 이거는 꼭 사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예약 오픈하자마자 바로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니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체인 스틱은 사실 뭐 평범하네 같은 느낌이라면 이 바이크에서 주는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단단한 느낌도 좋고요. 나름 무게감도 있어서 오쇼에 대한 평점이 더 후해지는 느낌이에요. 자, 이제 지지대를 잘 펴주고 바이크를 지면에 세워준 뒤 스틱을 데리고 와서 다리를 조금 벌려주고 오토바이 위에 앉히면 됩니다. 라이딩 형태를 위해서 핸들을 잡는 손으로 교체해주고 자세를 잡아주어도 되지만 사실 이 자세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자세가 아니에요. 무릎이 접히면서 무릎의 관절이 빠져나오면서 접히는 방식이다 보니까 다리가 묘하게 길어지는 느낌인지라 이게 바이크가 뭔가 작아져 버리는 느낌을 줍니다. 선행 리뷰를 볼 때 이 바이크가 스틱에 비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은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이더라고요. 사실 이 제품의 가장 멋진 자세는 뭐라 해도 바이크를 탄 채 약간 뒤를 돌아보며 서 있는 이 자세가 아닐까 해요. 이 자세 하나만으로도 이 제품이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자, 소체인 스틱의 가동을 보겠습니다. 고개는 좌우로 잘 움직이고요. 360도 회전도 가능합니다. 목 부분을 보시면 가슴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과 목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볼 조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 가운데로 축관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움직임이 잘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목을 회전할 때마다 밑에 목 부분까지 같이 움직여 버리니까 어느 순간 목과 머리의 정렬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싫어하다 보니까 은근히 신경이 쓰였어요. 아무튼 그 덕분에 목 부분의 가동폭은 넓긴 합니다. 고개도 앞으로 이 정도 숙이는 것도 가능하고 뒤로는 이 정도 젖혀지네요. 바이저는 잘 열리고 닫히고요. 토이스토리의 우디를 닮은 얼굴을 보고 있자니 바이저를 앞으로는 안 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어깨를 보실까요? 어깨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이게 살짝 빠져요. 그런데 이게 뒤쪽으로는 빠지는 기믹은 없네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관절들이 쭉 빠지는 기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간형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그 기믹을 삭제한 듯한 것 같거든요. 사실 사람이 어깨가 바깥으로 빠지지는 않으니까요. 바깥으로 빠지면 큰일 나죠.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있는 상체의 디테일이긴 한데 어깨가 좀 좁아 보여서 어깨가 좀 더 넓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자, 어깨는 360도 잘 회전하고요. 어깨가 좁기 때문에 움직일 때 숄더 아머를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숄더 아머는 바깥쪽으로 살짝 젖혀지니까요. 어깨 가동할 때는 살짝 젖혀놓고서 해도 되겠습니다. 어깨는 옆으로 이렇게 쭉 90도까지 들어 올려지고요. 더 위쪽으로 들어 올려지지는 않습니다. 상박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재밌는 거는 이 하박 쪽도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팔꿈치 관절은 이중 관절로 어느 정도 접혀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아주 많이 접혀지진 않네요. 손목 관절을 보시면 이게 볼 조인트가 위아래로 이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 쪽으로 한 군데 그리고 팔목 위쪽으로 볼 조인트가 결합되어 있어서 나름 가동이 큰 편이에요. 물론 축관절처럼 완전히 꺾여지는 건 아니지만
나름 잘 접혀지고 꺾여지기도 하고요. 360도 회전도 가능합니다. 가슴 아래쪽에서 스윙 관절이 있어서 상체가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고요. 모쇼 특유의 허리 가동이 들어가 있어서 숙여지는 건 과감히 숙여지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허리 뒷부분의 디테일은 진짜 최고입니다. 뒤로도 허리 가동이 되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2클릭 정도 뒤로 젖혀지는 게 가능합니다. 자, 골반으로 연결된 허리는 좌우로 살짝 회전이 가능하고요. 이제 고관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고관절이 특이한데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관절이 바깥쪽으로 쭉 굽혀져 나옵니다. 보통은 골반 쪽에 축관절이 붙어 있어서 다리를 연장하는 방식인데, 이번 모쇼의 모스피다는 골반에 붙은 축관절이 아니라 이런 골반 쪽이 쭉 빠지는 형태로 가동을 합니다. 이 골반의 신축 기믹을 사용 안하고 다리를 벌리면 조금밖에 안 벌어지지만, 다리의 신축 기믹을 사용하면 180도까지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신축 기믹은 다리를 들어 올리는 데도 사용이 되는데, 이 기믹을 사용 안 할 때는 다리가 45도 정도밖에 들어 올려지지 않지만, 이 신축 기믹을 사용하면 다리가 90도까지 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무릎 가동을 보실게요. 무릎을 접으면 1단계로 무릎 밑부분이 접히면서 안쪽에 빨간 관절 파츠가 외장 밖으로 딸려 나오고요. 거기에 더 굽히면 무릎 위쪽이 접혀지면서 허벅지 쪽에 숨겨져 있던 디테일이 슬라이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건프라처럼 허벅지 앞쪽이 슬라이드 방식으로 전체가 움직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허벅지 밑쪽으로 해서 숨겨진 디테일을 보여주는 거는 재미있죠. 무릎의 가동은 이중관절로 나름 과감하게 가동이 되어서인지 편하게 무릎 앉아 자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발목입니다. 발목의 앵클가드는 다리 앞쪽에서 고정이 되어서 나름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발목은 앞으로 뒤로 잘 움직여지는데, 발목이 움직일 때마다 정강이의 실린더와 뒤쪽 종아리 쪽의 실린더가 연동을 해서 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발목 쪽을 보시면 합금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의 중앙 부분에서 앞쪽 위로 꺾이는 가동 기믹이 있지만 팔 뒤꿈치 쪽은 따로 가동되는 기믹이 없어요. 그리고 발목이 좌우로도 회전이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관절의 강도가 좋은 편이지만 발목의 이 회전 부분의 관절 강도가 좀 약한 편이에요. 전체적인 가동성은 아주 훌륭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편도 아닌 평균적인 편입니다. 팔꿈치의 접힘이 좀 아쉬운 편인데, 라이드 아머를 장착한 상태에서 로켓 런처까지 팔에 장착을 하면 그 아쉬움이 배가 됩니다. 로켓 런처를 장착하면 필연적으로 하박을 옆으로 회전시켜야 하는데, 이때 팔 앞쪽 관절의 홈까지 옆으로 돌려버려서 팔 가동에 더 제약을 줘요. 나름 그래도 잘 접히던 팔이 90도 안 접히게 되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워요. 물론 그 아쉬움을 허리의 가동에서 상쇄해주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자, 발바닥을 보시면 자석이 들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모쇼 제품들은 이렇게 발바닥에 자석을 넣어주는데, 이게 베이스에 착 달라붙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등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좀 흐트러진 자세를 취해도 넘어지지 않게 베이스가 잘 붙들어 주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스틱의 무기 중 하나인 빔 라이플을 보시겠어요. 라이플을 보시면 밑쪽으로 손잡이가 수납이 돼 있어서 손에 쥐어주려면 이 손잡이를 빼주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디테일은 나 라이플이요 하는 디자인이거든요.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라이플 상단부에 있는 이 도트 사이트입니다. 이 도트 사이트 안쪽이 클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냥 안은 막혀있고 앞뒤쪽으로 클리어 파츠만 붙여놓는 식이 아니고, 이게 통짜로 쓰인 클리어 파츠인지는 모르겠지만 앞뒤로 투명함을 줘서 도트 사이트에 구실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름 잘 구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라이플의 이 스톡 부분을 보시면 연장 기믹은 따로 없는데 나름 회전을 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쓰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해요. 저는 사용처를 못 찾았어요. 라이플 외관에는 나름 마킹이 잘 되어 있고요. 이 마킹뿐만 아니라 부분 도색도 이게 삐침 없이 잘 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퍼스널 슈트 형태도 보셨고 바이크 형태도 보셨고 그리고 가동도 보셨으니까 이제 퍼스널 슈트와 바이크가 합쳐져서 라이드 아머가 되는 형태를 보셔야겠죠. 조자력 충전, 이거 아닌가?
우선 바이크에서 뒷바퀴 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아머 파츠를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머 파츠를 가져와서 스틱의 골반 옆쪽과 무릎 바깥쪽에 장착을 해줄 건데요. 이 아머 파츠의 사각돌기 바로 위에 볼 조인트 형태의 돌기가 눕혀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우선 이 돌기를 세워준 다음 아머 파츠를 보시면 좀 더 튀어나 있는 쪽이 보이실 텐데, 그 부분을 앞쪽으로 해서 골반 옆쪽과 무릎 쪽 홈에다가 끼워 주겠습니다. 그러면 스틱의 퍼스널 슈즈에 사이드 스커트가 생겼네요. 이제 바이크의 엔진룸 앞쪽에 끼워준 앞스커트 파츠를 분리해주고요. 접혀있던 양쪽 아머를 잘 펴주고요. 스틱의 고관부에 그대로 끼워주면 앞스커트가 장착이 됩니다. 앞바퀴에 달려있는 미사일 런처를 빼주시고, 아까 접어넣었던 둥근 돌기를 다시 펴주시고, 바이크의 바퀴에 껴주기 위해 펴주었던 사각 조인트 돌기는 접어줍니다. 그리고 팔쪽 홈에 맞춰서 양쪽에 끼워줍니다. 바이크의 엔진부 옆면에 보시면 은색으로 초승달 모양의 파츠가 양쪽으로 있는데요. 이걸 빼주실게요. 안쪽에 보시면 오른쪽 왼쪽 구분을 위해서 R과 L이 써 있습니다. 이건 바이크에 장착할 때 오른쪽 왼쪽에 맞게 끼워주기 위해서 이게 써 있는 건데요. 이걸 스틱의 퍼스널 아머 옆구리 쪽에 장착할 때는 서로 반대로 장착해 주셔야 해요. 왼쪽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왼쪽으로 말이죠. 이제 가슴 부위의 아머와 숄더 아머를 장착해야 하는데요. 바이크의 기수 부분을 통째로 빼줍니다. 그리고 핸드가드 쪽 깜빡이가 있는 이 파츠를 양쪽 다 빼주고요. 그리고 기수를 만들기 위해 결합해주던 핀을 다시 접어주시고요. 스틱의 퍼스널 아머 어깨 쪽에 보면 이렇게 커버가 있는데, 그 부분을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해주면 이 숄더 아머를 끼워줄 수 있는 고정용 홈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곳에 숄더 아머의 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위에서 밑으로 끼워주면 되는데요. 선행 샘플 리뷰를 보면 이쪽을 끼우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리뷰어들의 반응에 모슈 측에서 빠르게 수정해준 것 같아요. 상당히 잘 끼워집니다. 자, 이제 바이크 엔진부 앞부분을 덮었던 파츠를 빼주어야 하는데, 빼주기 위해선 실린더를 분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파츠를 빼고 바이크 역시 변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린더는 빼준 채로 보관하겠습니다. 이 파츠가 가슴 쪽 아머의 가운데 부분이 되는 곳인데, 우선 안쪽에 지지대 같은 이 부분을 아래로 쭉 내려주고요. 그리고 분리해 두었던 바이크의 기수 부분을 가지고 와서 가운데를 분리해 줍니다. 분리 후에 LED가 들어오던 이곳을 한 바퀴 회전시켜 줄게요. 그리고 가슴의 아머 가운데 부분 파츠를 가지고 와서 양 옆에 잘 끼워줍니다. 이제 스틱의 가슴 정중앙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아래로 슬라이드 되거든요. 이 부분을 아래로 슬라이드 시키면 결합할 수 있는 홈이 나와요. 이곳에 가슴 아머 쪽에 보시면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를 잘 끼워줍니다. 그러면 라이드 아머 장착의 70% 정도의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바이크를 백팩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우선 뒷바퀴를 앞으로 옮겨줄게요. 이 가운데 축이 있어서 이 축을 이용해 앞쪽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안장을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밀어 넣으면 아래까지 안장이 쭉 들어가요. 자, 바이크의 지지대 부분을 안쪽으로 잘 올려주시고요. 핸들 부분도 잘 접어줍니다. 그리고 바이크의 연료통 같은 부분을 이 뒤로 꺾어서 최대한 꺾어줍니다. 그리고 안쪽 바퀴 부분을 가운데 축을 이용해 뒤쪽으로 접어준 다음, 그리고 양쪽 바퀴를 위로 회전시켜서 들어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백팩의 모양이 나오죠. 그럼 바퀴 쪽의 가운데에 이 동그란 부위를 바깥쪽으로 당겨서 빼준 후에 180도 회전시킵니다. 나중에 집어넣을 때는 반대로 180도 회전시켜서 이곳에 있는 라인이 보일 거예요. 이 라인을 잘 맞춰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앞바퀴 실린더를 정리해야 하는데, 바이크의 엔진부였던 곳을 보시면 사각의 조인트 홈이 보이실 거예요. 이곳에 실린더를 잘 정리해서 실린더 끝부분에 사각 돌기를 끼워줍니다. 이제 등에 장착해줄 조인트를 꺼내주시고요. 자, 스틱의 등으로 와서 조인트 커버를 이렇게 드러낸 뒤에 백팩을 가지고 와서 스틱의 등에 잘 끼워줍니다. 이제 부스터를 전개해 줄 건데, 부스터는 바퀴의 안쪽 휠, 이 네모난 곳이 바로 부스터예요. 이 안쪽에 잘 수납되어 있는 부분들을 양쪽으로 다 펴주고요. 이 상태로는 부스터 같은 느낌이 없죠. 그래서
이 부스터 부분을 아래쪽으로 회전시키면 이 부분이 회전이 됩니다. 이러면 부스터 같은 느낌이 완성되죠. 양쪽 다 아래쪽을 보게 회전시켜주면 모스피다 라이드 아머가 완성되게 됩니다. 바이크까지 라이드 아머로 장착하고 나니 이제 상당히 묵직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역시 자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게중심을 앞으로 한다고 해도 편한 자립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모슈의 스탠드 발판이죠. 이 발판이 철판이기 때문에 발 아래에 있는 자석하고 착 달라붙어서 백팩이 무거워도 잘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남자는 잘 서야 해요. 어깨가 살짝 빈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현실적인 비율이잖아요. 묵직하니 그래도 나름 보기 좋습니다. 전체적인 라이드 아머를 장착한 모습의 디테일은 저희가 잘 아는 모스피다 라이드 아머의 모습이에요. 좀 과하다 싶었던 다리의 디테일이나 비율은 라이드 아머를 장착하고 난 뒤에는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이드 아머 상태에서 가동 포인트가 몇 군데 있는데 좀 살펴보실까요? 이 라이드 아머 상태에서의 가동 포인트 몇 가지를 보시면은 우선 관절이 움직이는 거는 뭐 다 아실 테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좀 넘어갈게요. 우선 사이드 스커트의 가동 포인트를 좀 보실게요. 이 사이드 스커트의 아머가 가동하는데 이 지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하지만 이 다리 움직임에 맞춰서 이 신축 기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리가 움직일 때 이 사이드 스커트 아머가 빠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은 설계를 기가 막히게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괜찮은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퀴 부분의 이 스러스터 부분이 깨알같이 가동을 해서 상당히 재미있어요. 원작에서는 이 부분에서 추진제가 분사가 돼서 호버링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로켓 런처 부분이 살짝 연동 기믹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짝 가동도 하고요. 힘주어 빼내면 아예 빠지기도 합니다. 이 자체가 미사일인가 봐요. 앞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자체가 미사일이네요. 그리고 미사일 커버의 양 옆부분 이쪽도 가동을 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서 가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서 장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가동성은 이 정도인 듯해요. 가동성은 스틱 본체에서 나오는 가동성이 전부인지라 스틱의 퍼스널 슈츠 위에 아머를 덕지덕지 붙인 상태에서의 가동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모쇼토이즈의 노블 클래스 X 로보텍 모스피다 라이드 아머의 총평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이제는 명실상부 대륙의 기적 원탑의 자리를 노려볼 만한 회사입니다. 가성비와 완성도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회사죠. 이 모쇼토이즈의 합금 완성품을 보면 정말 완성도가 높아요. 물론 자잘한 흠 같은 부분들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게 큰 흠으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정말 이 가격이라고 할 정도의 제품 가격은 자잘한 흠 정도는 아예 생각도 안 나게 할 정도예요. 모쇼 특유의 리파이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부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원작처럼 라이드 아머가 완전 변형 합체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 분해 조립 방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센티넬 모스피다가 완전 변형이지만 변신 때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쇼의 모스피다는 과감히 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습니다. 모쇼가 센티넬처럼 완전 변형 합체 방식을 썼다면 아마 지금의 가격으로 출시는 못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완성도와 출시 가격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한 느낌이에요. 물론 이 부분이 호불호가 심하게 갈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완전 변형 합체가 아닌 부분이 불호로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분리합체 방식이지만 아머 파츠들이 단단히 고정된다는 점이 아주 좋게 느껴지는 포인트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이 라이드 아머를 장착할 때마다 뭔가 초자력 충전하고 외치고 싶어져요. 옛날에 TV에서 방영했던 우주 삼총사인가 하는 만화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부품을 불러와서 파워업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죠. 그 모쇼의 모스피다 제품이 그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더 떠올리게 합니다.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볼 시간인데 이 제품에서 장점과 단점을 따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워낙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제품이라서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 하니까.
네, 장점이라면 우선 정말 뛰어난 가성비를 줄 수 있겠습니다. 센티넬 모스피다 제품이 출시가가 잘 모르겠지만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3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이 크기에 무게, 합금량에 무시 못할 완성도까지 보여주는데 가격이 20만원 초반이죠. 합금 완성품 피규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20만원 초반? 그러면 와 비싼데? 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반다이의 100분의 1 사이즈 메탈 빌드가 요새 50만원이 넘는 건 기본이고요. 대륙의 또 다른 원탑인 합금 완성품 회사 CCS의 제품도 기본이 20만원대 후반 아니면 30만원이 넘는 제품이 보편적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모쇼 토이즈의 합금 완성품 가격은 진짜 가성비 있다라고 할만 하겠죠. 가성비가 참 훌륭한 편입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이라면 리파인이 잘 되어 있고 부분 도색 역시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부분 도색 미스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눈에 띄기 시작하면 진짜 계속 거슬리거든요. 미스난 부분이 눈에서 잘 보여요. 네,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장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자석을 이용해서 스탠드에 세워줄 수 있다는 점이죠. 사실 발바닥에 자석이 있는 게 디자인적으로는 이게 뭔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무게중심이 뒤에 있는 피규어들은 공중 액션이 아니면 일반 바닥에 세우기가 참 힘든 점이 있어요. 하지만 모쇼 제품들은 발의 자석과 철판으로 이루어진 스탠드 조합으로 이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장점은 LED의 탑재죠. 라이드 아머 상태일 때는 쓸 일이 없지만 바이크 상태일 때는 이 LED가 들어오는 게 또 신의 한 수예요. 이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점을 좀 꼽아볼까요? 잘 만든 제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단점을 꼽자면 센티넬 제품처럼 완전 변형 합체가 안 되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원작과는 너무 다른 변신 방법에 원작 재현에 충실함을 따지시는 분들에게는 욕먹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리파인이 잘 되어 있지만 원작과는 좀 괴리감이 있는 퍼스널 슈츠의 디테일이나 바이크의 디테일 등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작 재현이라는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하네요. 세 번째 단점은 스틱의 얼굴입니다. 이게 뭐랄까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채색 때문인지 뭔가 너무 생기가 없어요. 뭐 장난감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스틱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토이스토리의 우디가 자꾸 생각나요. 차라리 바이저가 오픈이 안 된다면 속이 편했을 텐데 이 바이저가 열리는 걸 아니까 닫혀있으면 열고 싶고 열었다가 그 우디의 눈과 마주치면 바이저를 얼른 닫고요. 그러다가 또 닫혀있는 바이저를 보면 또 열고 싶고 그리고 또 우디의 눈을 마주치면 또 다 닫고 싶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 모스피다의 추억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가지고 노는데 후두둑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모쇼토이즈의 로보텍 라이드 아머 제품은 참 좋은 선택지가 되리라고 생각돼요. 물론 센티넬이라는 거목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사실 센티넬 제품은 너무 작고 비싸서 구매가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작 재현을 굳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초자력 충전의 추억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이라면은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 중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이 나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이미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지금까지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었습니다. 모두 취미에 빠져드는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며 리뷰 영상을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